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11년간 전업으로 지내다가 최근 5년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고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연세가 70세셨고 방문 횟수는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모님을 도우러 남편이 시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힘든 일이라며 2주에 한 번만 가게 했습니다. 남편이 시집에 가는 이유는 농사, 시부모님 병원 방문, 시누이들이 시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시누이들이 이사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곤 하였습니다. 저는 시집에 방문할 적마다 자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누이들의 타박을 받게 되면서 큰 상처를 받았고 시집에 자주 안 가게도 되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기분이 들어 늘 외롭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는 시부모님의 연세가 85세가 되셨고 부양 문제나 제사 문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제가 시집에 정도 없고 가족이라든지 그런 기억이 없다 보니 너무 슬프고 시집에 가기 싫습니다. 지금 저는 시집에 한 달 반째 안 가고 있고 제가 이런 감정인데도 남편은 매주 할 일이 많다며 본가에 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봐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시부모님, 남편, 남편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만 같고 저만 시집에 자주 안 가다 보니 저만 아웃사이더가 되고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너무나도 괴로운 날들입니다. 시누이와 사위들은 거기 살고 있고 형 내외는 이혼을 했지만 남편은 저보다 그분들과 한편인 느낌이 듭니다. 남편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우선시하고 부모님께 가는 문제는 형제들과 상의해서 가는 횟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나이가 51세인데 여전히 열심히 주 1회는 무조건 가서 농사일을 돕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과거부터 제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고 싶어서 2주에 한 번씩 갔던 날들도 있었지만 가면 식모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가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발길을 끊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선, 남들의 시선, 친척들과의 시선, 남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 가기로 결심을 했으면 선택을 했으면 마음이 편하셔야지 되고 가는 게 낫겠다 선택을 했으면 불편해도 그냥 가서 내 마음이 더 낫겠다 싶은 거를 저울로 재봐서 이게 낫겠다 싶은 걸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은 뭐 너무 이해가 되죠. 가지 않고 안 불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연자님의 남편은 결혼 안 하고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그냥 살면 되셨던 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사연자님도 엄청나게 남편의 눈치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면서 지내오셨던 분 같아요. 시집에서의 어떤 내가 구성원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그냥 불쾌해야지 되는데 슬프대요. 이건 지금 굉장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떤 결정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남편하고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마음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함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나를 조금만 존중해주면 나를 자꾸 나쁘게 취급하지만 않으면 나는 저쪽에 포함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프다고 표현도 하시고 고통스럽다고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연자님 마음 안에도 시집 중심의 결혼 생활을 그냥 해야지 되는 게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사연자님이 1차 먼저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남편은 지금 전체 메시지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막 시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어쨌든 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서 나는 떨어져 나올 수 없거든. 당신은 불편하면 안 와도 돼. 집에서 쉬어. 나는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만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오라는 말은 안 해. 그냥 내가 당신 못 가지? 내가 다 하고 있을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 시집 중심
느낌의 어떤 결혼 생활인 거지 이게 내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인지 구조의 결혼 생활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남편은 지금 현재 상담 의지가 없겠고 부인이 먼저 개인 상담을 해서 무슨 이유로 내가 지금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소외감을 혼자 떠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지 이 내면 문제가 지금 부인의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냥 사연자님만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으면 이 남편은 별로 불편한 게 없다니까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그냥 뭐 가는 거 몰랐어. 내가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뭐 독박으로 애들 볼만 하니까 지금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은 거예요. 익은 거. 익은 행동인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남편은 그냥 일단은 그냥 두시고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거를 지금 먼저 사실은 개인 상담으로 내 거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아닌 걸 뻔히 눈을 뜨고 보면서 나는 애들 키우면서 혼자 독박으로 하는 거를 그냥 그동안 그냥 감내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사실 평균치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감내하고 왔던 내 마음이 뭔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게 이 문제의 모든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도요. 내 거가 먼저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내 목소리에서 뭔가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나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뭔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먼저 정리가 되고 깨닫고 통찰을 이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남편이 그제서야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마 그렇게 뭐 나쁜 의도라거나 그러지 않아 보여요. 그냥 익숙한 걸로 그냥 따라서 했었을 것 같아요. 뭐냐, 부인이 그냥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나 보다라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사연자님은 본인의 개인 상담부터 시작하시면 이 문제는 스르륵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다 풀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